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여러분의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인류가 항해를 시작했던 것은 아주 오래전부터였습니다. 한번 시작하면 보통 수십 일 동안 바다 위를 떠돌게 되는데 육지와 공간적, 시간적으로 단절되게 되면서 그 안에는 우리를 자극하는 미스테리한 이야기가 많이 숨겨져 있죠. 우랑미단호 역시 기이한 스토리를 가진 것으로 유명합니다. 물론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었죠. 원래 우랑미단은 1947년, 그러니까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후에 사용된 네덜란드의 선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배가 유령선이라는 별명을 가지게 된 것은 1947년 6월 어느 날부터입니다. 당시 우랑미단은 많은 선원과 화물을 싣고 중국에서 미국으로 화물을 수송하던 중이었습니다. 횡단을 시작한 배는 수마트라 부근의 말라카 해협을 따라 순항하고 있었는데 바다에는 우랑미단과 어느 정도 간격을 두고 여러 척의 상선들이 비슷한 길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물결이 잔잔했고 바람도 많이 불지 않았기 때문에 순조로운 항해가 예상됐죠. 그런데 돌연 그 근방에 있던 말레이시아 해양 초소에서 긴급한 SOS를 전송받게 됩니다. 이 갑작스러운 신호에 놀란 해경들이 급히 그 내용을 살펴보는데요. 메시지를 본 해경들의 얼굴이 차갑게 굳어버립니다. 내용은 선장을 포함한 모든 선원이 죽었고 선실과 다리에 널브러져 있다. 아마 배에 탑승한 모든 사람이 죽었을 것이다. 이 충격적인 내용과 함께 해독할 수 없는 이상한 모스부어가 폭발하듯 계속 전달됐습니다. 도무지 알 수 없는 내용에 말레이시아 해경들은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했죠. 그러다 곧이어 SOS가 끊겼고 마지막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나는 죽는다. 이후 더 이상의 통신은 없었습니다. 구조대에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죠. 숨이 멎을 것 같은 공포였습니다. 이 소름 끼치는 조난 신호를 받은 건 말레이시아 해양구조만이 아니었습니다. 영국과 네덜란드의 해양 초소, 그리고 두 척의 미국 선박도 같은 SOS를 받은 거죠. 곧 전문가들이 조사에 착수를 했고 이 신호를 말라카 해협을 지나던 우랑미단이라는 화물선이 보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후에 직접 확인을 하기 위해 근처에 있던 미국의 실버스타호가 구조선으로 투입이 돼서 화물선이 있는 곳으로 추정이 되는 그 바다의 장소로 향합니다. 그리고 출발한 지 몇 시간 만에 망망대해에서 고요하게 떠있는 배 한 척을 포착하게 되죠. 실버스타호의 선장과 선원들은 긴장한 상태로 서서히 배에 접근하게 됩니다. 이 우랑미단호의 실체가 가까워질수록 불안감이 엄습했는데요. 멀리서 눈으로 확인했을 때 배 안에서 어떤 생명의 기운도 느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이상한 음산한 분위기가 이 실버스타호까지 전해지는 것 같았는데요. 곧이어서 두 선박이 맞닿았고 실버스타호의 선원들이 건너편의 갑판 위로 올라타게 됩니다. 그들이 주변을 둘러보니까 그 조난 신호가 결코 과장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요. 갑판에는 네덜란드 선원들의 시신이 널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그들은 눈을 크게 뜬 상태로 눈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향해 팔을 내뻗은 채 굳어 있었습니다. 표정은 정말 놀라서 겁에 질린 것처럼 공포와 두려움으로 압도되어 있었죠. 한쪽에서는요, 그 같은 배에 탔던 강아지도 보였다고 하는데요. 역시나 죽기 직전까지 무언가를 향해서 강하게 으르렁거린 듯한 표정을 짓고 죽어 있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상황인지 파악조차 할 수 없고 실버스타호 사람들도 공포에 떨고 있으면서 계속해서 내부를 살피던 구조대 일항은요, 조종실 다리 부근에서 선장의 주검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한 그 선장의 주변에 또다시 수명의 죽어있는 선원들이 보였죠.
놀랍게도 모든 시신이 휘둥그레진 눈으로 겁에 질린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특별한 외상은 보이지 않았어요. 이들의 모습은 조금 전 갑판에서 보았던 사망자들과 비슷한 모습이었습니다. 정말 구조하러 왔던 실버스타 선원들은 할 말을 잃게 되죠. 한편 갑판의 아래쪽을 수색하던 일부는 다른 참변을 목격합니다. 40도가 넘는 보일러실에서 이 배를 관리하던 간부급 임원들의 시체가 여러 구 발견된 겁니다. 당시 이 보일러실의 높은 온도 때문에 시신들이 빠르게 부패하고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들 역시 사망 직전까지 심하게 고통받은 것처럼 몹시 일그러진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있던 수색대는 또 다른 이상한 느낌도 받게 됩니다. 이쪽에 있는 시신의 표정이 마치 극도의 추위를 견디고 있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아니 근데 보일러실의 온도를 고려했을 때 이건 사실 말도 안 되는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미국에서 온 선원들은 이들이 뭔가 죽기 직전에 엄청난 추위에 시달렸다라는 생각을 보는 순간 지울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참혹한 현장을 확인한 실버스타 선원들은 일단 우랑미단을 항구로 견인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타고 온 배와 이 좌초된 선박을 견인줄로 연결을 해서 배를 움직이려고 했죠. 그런데 그때 어디선가 불길한 연기가 올라온 것이 보입니다. 자세히 살펴보니까 이게 우랑미단의 4번 화물칸의 갑판 아래에서 퍼지고 있었는데요. 이 연기가 금세 불로 변해서 빠르게 선상에 번지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이상한 조짐이 보이자 살아있는 사람들은, 구조하러 왔던 사람들은 일단 빠르게 배를 버렸죠. 황급히 실버스타호에 돌아와서 견인줄을 잘랐고 점점 붉게 타들어가는 눈앞에 화물선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은 일단 살았다라는 것에 안도를 느꼈지만 한편으로는 착잡했겠죠. 우랑미단은 수심 깊은 곳으로 침몰하고 있었습니다. 돌아온 선원들의 머리에는 의문이 가득합니다. 대체 그날 배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들은 자신들이 보고 온 것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했고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 사건에 대한 공식적인 기록은 사건이 발생한 지 약 5년이 지난 1952년 미 해군이 작성한 기록이 처음인 것으로 남아 있습니다. 어쨌든 문서가 남아 있어요. 이 문서는 당시 끔찍했던 상황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데요. 그들의 얼어붙은 얼굴은 하늘을 향한 채 공포에 질려 있었다. 입은 벌어져 있었고 눈은 무언가를 응시하고 있었다. 배에 탄 사람들은 모두 죽어 있었다. 사실 이 내용만 듣더라도 두려움을 주기 충분했는데 그러면서 우랑미단은 유령선이라는 별명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몇 가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먼저 우랑미단이라는 화물선 자체에 대한 공식적인 기록이 없습니다. 이 유령선을 찾는 데 동원되었던 실버스타의 경우에는 당시 이 배가 어떤 선박회사의 소유였는지, 언제 배 이름이 지어졌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문서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우랑미단에 대해서는 그러한 문서를 아직 찾지 못했죠. 이렇게 의문이 커지게 되자 일부 연구자들이 조사를 시작합니다. 그들은 먼저 우랑미단이라는 어원을 찾아보기 시작했는데 알고 보니까 우랑은 인도네시아어로 남자를 의미했고 미단은 수마트라 섬에서 가장 큰 도시의 이름입니다. 만약 이 화물선이 실제로 존재를 했다면 당시 네덜란드의 식민지였던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에서 왔을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요. 조사자들은 우랑미단을 미단에서 온 남자 정도로 해석하고 다시 관련 문서를 찾아봅니다. 하지만 역시나 기록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이후에 이 배의 어떤 흥미로운 스토리에 관심을 갖게 된 로이 베인튼이라는 역사학자 겸 작가가 나타나게 되고 그가 아주 열정적으로 배에 대해 탐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유령선의 정확한 출처를 알기 위해 1824년부터 1962년 사이 선적기록부 해상재난사전을 샅샅이 뒤졌죠. 아쉽게도 기록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가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영국 해군과 해운, 그리니치 국립해양박물관에도 연락을 해서 배 존재를 묻게 되죠. 그리고 싱가포르 해양당국과 네덜란드 기록도 살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결국 더 이상 자료가 없어서 조사를 포기한 그는 허탈함에 우랑미단에 관한 이야기를 그냥 괴담인가 보다 하고 치부해버리려고 했죠. 그런데 그때 그에게 한 통의 연락이 왔습니다. 이 로이 베인튼처럼 이 사건을 오랫동안 추적해온 독일의 한 교수로부터 온 편지였는데요. 그는 재난 당시 우랑미단호의 SOS 메시지를 받았던 미국의 배 2척 이름을 알고 있다면서 그와 만날 것을 제안합니다. 교수는 다짜고짜 베인튼에게 1954년 독일의 작가 오토 미엘크가 쓴 책, 이걸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남쪽 바다의 유령선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책에 우랑미단의 항로, 화물, 용적, 톤수, 심지어 선장의 이름까지 적혀 있습니다. 이 교수는 너무도 의심스러운 눈초리를 자기는 그동안 그렇게 찾아 헤맸는데 이게 어떻게 있을 수 있지? 하고 책을 살피던 그가 곧 눈에 번쩍이는 대목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우랑미단호가 실존했었다면 2차 세계대전 시기에 개발했던 특별한 가스를 운반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의 머릿속에 불 하나가 켜지는 듯 했습니다. 책의 내용과 자신이 찾아놓은 자료를 한참이나 대조를 해본 로이 베인튼은 드디어 해답을 찾은 듯 했죠. 그는 우랑미단이 사람의 몸에 치명적인 물질을 가득 실은 불법 화물선이라고 단정짓게 됩니다. 이런 일은 사실 정부 차원에서 진행을 하다가 적발이 되면 큰 일이 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은폐되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짐작컨대 우랑미단호의 4번 짐칸에 엄청난 생화학 무기가 들어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우랑미단호가 무시무시한 독가스를 실어 나르던 배였다면 이건 잠재적인 흉기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수는 항해를 하던 중에 어떤 사고로 인해서 그것이 선상에 퍼지게 되었고 이로 인해 선원들이 한꺼번에 끔찍하게 사망하게 된 거라고 생각했죠. 이럴 경우 사망자의 몸에 외상이 없다라는 것, 배의 출처가 공식적으로 등록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이후 가스에 불이 붙어 배가 가라앉아 버린 것까지 한 번에 설명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문제의 선박에 대한 정보는 제대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우랑미단이 실제로 존재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견이 분분하고 미스테리로 남아있는데요. 정확한 단서를 간직한 배는 수면 아래로 사라져버렸습니다. 우랑미단은 실존했던 배일까요? 아니면 그저 떠도는 유령선 괴담에 불과할까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